네, 안녕하세요. 현주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수능 마지막이죠. 선생님이 강의들 올해 정말 많이 오픈도 했었고, 여러 파트들로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진심이 전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할 거 다 하셨으니까 본인을 좀 믿고 좀 기다리는 거, 또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당연히 긴장이 되시고 당연히 떨리시겠지만 그리고 또 선생님 항상 강조하지만 시험을 잘 볼 것 같아서 분명히 떨릴 겁니다. 그리고 너무 누구보다도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떨릴 거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잠 못 들고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을 텐데 선생님이 강의 생활을 꽤 오래 했었잖아요. 네, 그동안에 겪었었던 여러 학생들을 조금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긴장이 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 굉장히 잘했던 친구예요. 네, 이 친구는 정말 잘했었고 굉장히 기대가 높았었거든요. 왜냐면 이 친구가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반수를 했던 친구입니다. 왜냐면 이제 사관학교를 들어갔었는데 거기에서 훈련을 받다가 거의 한 3, 4월 정도에 그 디스크 판정을 받아서 퇴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퇴소를 했는데 사실 대학으로 간 거잖아요. 사관학교를. 그러니 그냥 대학의 학력도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강제로 반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사관학교를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좀 성실한 친구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몸에 좀 배어있던 친구라서 반수를 하면서도 정말 성실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뭐 모의고사를 하나를 풀 때도 그냥 예습 복습을 정말 철저히 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설 모의고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들은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이미 다 문제를 외우고 있었고 이미 한 6월 정도에 예,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들 같은 경우는 두 개씩 사가지고 똑같은 문제들을요 두 개씩 사가지고 항상 현장에서도 문제를 풀고 집에 가서 또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선생님도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래서 너는 공부를 뭘 했니? 근데 왜 두 번이나 푸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이미 기출들은 지금 다 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느끼는 거랑, 그 다음에 혼자서 독서실에서 풀었을 때 느끼는 거랑 한번 비교해보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정말 테스트를 많이 하면서 실무도 정말 많이 풀었었거든요. 근데 거의 실력이 한 95점 내외? 요 정도였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점점 실력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문제를 너무 빨리 풀어가지고 거의 뭐 한 60분 내에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었던 친구입니다. 17년도 수능을 원래 응시를 했었고 그래서 사관학교를 갔었고 선생님한테는 18년도 수능을 그러니까 17년도에 배워서 18년도 수능을 응시를 했던 친구였어요. 어려웠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막 준비를 해서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전 과목을 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대나 이런 것들은 그냥 아예 그냥 기대를 하고 있던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대 이상으로 그냥 거의 전국 수석이다. 정도로 사실은 기대를 하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왜냐면 구평도 거의 다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잊지 말고 수능 끝나고 선생님이랑 꼭 연락해야 돼? 이러면서 얘기도 하고 있었던 친구였었는데, 전날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수능 날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원래는 수능날 당일날 바로 연락을 하겠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었던 친구거든요. 보통은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사실 내심 좀 기대를 하고 있던 친구였었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졌죠.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음 날 정도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애가 막 우는 거예요. 남학생인데.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러면서 일단 기분이 조금 촉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했더니 망쳤다고 이러면서 막 울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 일이 있었냐라고 해서 이제 봤더니만 18년도 수능은 사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지금 사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일주일 뒤 연기가 된 다음의 상황이었어요. 18년도 수능이 이제 지진이 나서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던 상황이었었는데,
일주일 동안 그래서 열심히 또 다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을 봤던 거였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수능 때 날씨가 되게 추워지잖아요. 근데 그게 일주일 정도 뒤가 되니까 너무 많이 추워진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좀 많이 하려고 했던 거죠, 학교에서도. 그래서 히터를 엄청 세게 틀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맨 앞에 앉았었고, 사실은 너무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도 너무 추우니까 옷을 또 꽁꽁 껴입은 거죠. 그리고 또 사실 몇 겹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인식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옷을 입고 그냥 맨 앞자리에서 빨리 시험 열심히 봐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국어 시험이었었는데 10분도 안 돼가지고 화작을 풀고 있는데 눈앞이 아예 까매지더래요. 그러니까 막 기절을 해서 쓰러진 게 아니고 그냥 아예 까매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실명된 것처럼. 얼마나 많이 당황을 했겠어요. 나는 지금 수능을 보러 갔는데 눈이 안 보여. 너무 당황스럽잖아.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눈이 안 보여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감독관이 끌어내가지고 이제 양호실로 부랴부랴 데려간 거죠. 그래서 이제 양호실 가서 이제 좀 이렇게 옷도 벗기고 이제 좀 열도 내리고 이러면서 좀 애를 진정을 시키고 그렇게 했더니만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있다가 깼대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보이더래요. 그래서 근데 이미 너무 패닉인 상황이고 쇼크가 너무 많이 온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험을 포기를 하겠냐라는 걸 물어봤는데 학생이 그 친구가 이제 포기는 안 하겠다라고 해서 양호실에서 마저 시험을 봤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험들을 본 거죠. 근데 사실은 잘 봤던지 안 봤던지 간에 그리고 국어를 원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보통 60분 이내에 푸니까 나중에는 아예 타이트하게 풀고 싶다고 진짜로 한 20분 정도를 밖에 있다가 들어갔었어요. 문제를. 네, 그렇게 긴장감 있게 풀고 싶다고. 근데 그러던 친구가 갑자기 그런 좀 특이한 상황에 놓이게 됐고, 그리고 자기가 찍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리고 가채점표나 이런 것들도 정말 이렇게 그냥 한번 뭐 확인할 겨를도 없이 그냥 쫙 이렇게 써가지고 바로 냈던. 그 와중에 근데 가채점표를 쓸 시간이 있었던 게 신기하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출을 했던 거죠. 그러니, 그 다음부터 페이스가 말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사실 그 친구는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18년도 수능이었습니다. 네, 근데 95점을 받았어요. 네, 물론 본인한테는 사실 안 좋은 점수긴 해요. 왜냐면 6고를 다 맞았었으니까. 그렇지만 1등급이잖아요. 그쵸? 18년도 수능도 무지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1등급이 나왔는데 일단 그것 때문에 수학과 탐구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고 조금이야.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의대를 지망을 했었는데 이제 지방 한의대 쪽으로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꿈이 아니라 이제 점수로 좀 조정을 한 거다 보니까 그 친구는 의대가 목표였던 친구였었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시험을 안 봤고요. 올해는,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올해 지금 같이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또 어떻게 되는지는 선생님이 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아마 이번에는 정말 잘 대견하게 그리고 대담하게 잘 해내리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이상의 상황들을 겪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일단 이런 케이스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평소에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그리고 평소에 아무리 내가 문제를 빨리 풀었어도 시험장은 또 다른 상황일 수 있다. 라는 것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절대로 모의고사를 봤었던 시험과 그리고 그 시험장과 그리고 그 시험장의 분위기와 수능 시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왜냐면 컨디션이 아예 다른 상황에서 문제를 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를 풀게 될 거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멘탈을 잡아가야 하는가라는 것. 그리고 정말 그것 때문에 사실 수학이나 이런 데서 원래 틀리지도 않았던 것에서 틀리게 된 거니까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지?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